식어 빠진 주먹밥에서 시작해 맛도 재료도 생소한 미군의 C-레이션, MRE 이런 걸 빌려 먹던 게 우리 군의 과거 전투 식량이었습니다. 지금의 MZ 세대들은 종류만 100개를 훌쩍 넘는 뷔페식 전투 식량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당시의 주먹밥은 치열한 전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먹는 전투 식량이었습니다. 이 주제에는 장군 출신이신 문성묵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방부가 올해 4월부터 신형 전투 식량을 본격적으로 내놨습니다. 메뉴가요, 종류가 112종이라죠?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국방부가 이제 전투 식량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쓰는 것은 MZ 젊은 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생활 환경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식사 여건도 개선하겠다. 민간 조리원 있잖아요. 솜씨가 좋은 집밥 같은 셰프들. 그런 맛을 내는 그래서 셰퍼죠. 민간 조리원을 117명을 늘리고 전투 식량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12가지 종류인데 그래서 보면 주식, 부식, 후식까지 이게 뭐 뷔페냐라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발전을 했고요. 주식이 34개, 부식이 62개 종류. 거기에 디저트도 16종이라고 합니다. 후식이 있다는 얘기는 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초콜릿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전투 식량은 전장에서 글자 그대로 정말 빨리 은밀하게 식사를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끓여서 재빨리 먹도록 그 대신 맛도 있고 종류도 다양하게 해서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영양까지 고려한 그런 전투 식량을 지금 개발하는데 장병들 젊은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은 곧 전투력이다. 그렇군요. 그건 전쟁이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네. 제가 1986년 가을에 논산에서 신병 훈련을 받을 때요. 물리도록 들었던 말이 사제면 다 좋다였습니다. 요즘 전투 식량에는 사제 물티슈까지 들어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식당에 가면 이렇게 건조를 시킨 동그란 모양의 아주 작은 종이 말린 거인데 물을 부으면 이렇게 순식간에 물티슈로 불어나는 거 있죠. 그건 좀 수준 있는 식당 가야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물티슈, 건조시킨 물티슈가 이 전투 식량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제가 깜짝 자, 놀란 게 저겁니다. 네. 저게 군인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 물티슈 뭐 상당히 이 말씀하신 대로 식당에도 일부 고급 식당에 가야 뭐 볼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생긴 거는 그 물에 넣으면 확 올라가는 발포 비타민처럼 생겼어요. 네, 저 전투식량 이번에 발표된 게 보니까요 유통기한이 한 3년 정도 되는데 그 열량이 1,100kcal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하루에 필요한 권장 섭취량이 3,500kcal니까 세 끼만 먹으면 충분히 그러네요. 열량이 섭취가 되는 그런 양이죠. 저 메뉴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새우볶음밥이 있고요. 어우. 굴소스 카레 비빔밥. 굴소스. 네, 굴소스 카레 비빔밥이 있고요. 시나몬 케이크 도시락도 있고요. 우리보다 잘 먹는데요? 그렇습니다. 새우볶음밥 보니까요. 그 들어가 있는 반찬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맛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햄 소시지 볶음이 들어가 있고 볶음 김치, 취지포 간장맛 취지포 조림, 그다음에 브라우니, 또 이제 분말 커피까지 들어가 있답니다. 후식으로. 분말 주스도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기에 종이 도시락이 같이 포장이 돼 있어서 종이 도시락을 꺼내서 거기에 꺼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굉장히 간편하게 포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옛날 얘기냐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전투 식량의 발전상은 그야말로 상전벽해, 뽕밭이 푸른 바다 된 수준입니다. 우리 군의 첫 전투 식량은
주먹밥이었습니다. 그것도 소금칠 여가가 없어서 소금물 묻힌 손으로 만들어서 간을 맞췄다는 애처로운 참전용사의 증언도 있죠. 그럼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6.25 전쟁 당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선배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고생이 많으셨다.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십니다만 전장에 나가는 용사들에게 소금물로 빚은 주먹밥, 거기 이제 미숫가루, 뭐 말린 쌀이 고작이었습니다. 당시의 전투 식량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보면요, 전장으로 이 먹을 걸 치러 날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따뜻하게 그 주먹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동하는 과정에 식습니다. 다 식겠죠. 그리고 식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쉬기도 합니다. 신내나죠.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실제 이 보급거리가 길어지면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식량을 수송하는 그 병사가 사망할 수가 있어요. 총 맞아 죽을 예.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못 먹는 경우도 다반사였다는 네. 겁니다. 특히 당시에 이제 육군본부에서 미군의 C레이션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나눠줬는데 아주 일부에게만 많이나 적겠어요. 극히 일부에만 네. 나눠줬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생쌀을 이제 배낭에다 지고 가면 생쌀을 그냥 씹어 먹으면서 적과 싸우는 그런 매우 열악한 그런 상황이 6.25 전쟁의 상황이었고 그 증언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지킨 나라, 그렇게 지킨 대한민국입니다. 초창기 전투식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건빵과 미숫가루죠. 건빵에 얽힌 얘기가 참 많습니다. 괴담도 많죠. 건빵에 있는 뭐 별사탕이 뭐래더라 하는 얘기. 자, 이 전투식량의 원조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밥은 이동 과정에서 쉬기도 하고 해서 버리기도 하고 또 보급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 포장에 담겨 있는 건빵이나 미숫가루가 굉장히 간편하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6.25 전쟁 때도 저게 굉장히 중요한 보급 식량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숫가루 같은 경우에 곡류를 빻아서 이렇게 물에 부어서 간편하게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저것도 부족해서 못 먹는 경우가 많으죠. 보급이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6.25 전쟁 때 우리 병사들이 직접 현장에서 밥을 해 먹기도 하고 민가에서 밥을 얻어 먹기도 하고 했는데 이 워낙 보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군이 이 전투 식량으로 제공을 하는 그 C레이션까지 이렇게 제공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곤 했는데 저 C레이션이 고기하고 치즈 이렇게 굉장히 느끼하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다고 아유, 하거든요. 한식 입맛으로는 못 먹죠,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굶어가면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저때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마침 이제 6.25 전쟁 당시에 사단장으로 복무를 하셨던 백선엽 장군이 거제도의 포로 소용소를 한번 방문을 했다는 것이죠. 인민군들 갇혀 있는데 갔죠. 인민군하고 중공군이 갇혀 있는데 그 포로들이 우리 전쟁을 하고 있는 국군보다 너무 잘 먹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너무 화가 나서 외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를 했죠. 폭로회견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군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 수협에서 조개류 같은 이런 어패류도 공급받고 축협에서 고기도 공급받고 농협에서 쌀도 공급받고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한식의 전투 식량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서 전쟁을 치렀다는 그런 뒷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흘러가던 전투식량. 1980년대 이후에는요, 우리 군의 전투식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바로 발열 팩 덕분인데요. 열이 나는 팩이에요. 불과 물 없이도 조리가 가능했던 1997년의 전투식량을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97년이니까요. 적어도 이제 30년 가까이 됐던 해병대의 전투식량 보고 계세요. 장군님께서도 기억나시죠, 저런 모습? 그럼요. 네, 그때는 주로 저렇게 말려서 압축시킨 전투식량을 발열팩으로. 자, 맥스웰 하우스 추억의 그 맥스웰 하우스도 있고. 예, 커피도 있고요. 자, 저렇게 생겨서 저기다가 이제 발열팩으로. 저 때만 해도 저것도 참 괜찮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요. 자, 이 발열팩 전투식량 외국에서도 호평을 받았네요. 예, 그러니까 발열팩이라는 게 결국 음식이 좀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맛이 나고. 식으면 일단 맛없죠. 예, 더군다나 또 이 한국 사람들의 입맛은 따뜻한 것을 먹고 이제 따뜻한 밥, 그러니까 따뜻한 국. 항상 예. 뜨신 밥 먹여. 뜨신 밥이요, 그렇죠. 네, 그거죠. 여기 발열팩이라는 게 이제 그런 역할을 식어져 있는 건 이제
덮이는 그런 역할인데 말씀하신 대로 1997년 우리 이형 특전 식량이라는 게 있었어요. 두 번째라는군요. 예. 그 이형 특전 식량이 외국 전투 식량 전문지에서 요새로 말하면 밀리터리 덕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 전투 식량을 집중적으로 파고 그걸 먹어보고 비교하고 그런 이 매체에서 이걸 호평을 한 거예요. 육포, 그러니까 생선 육포, 그들은 쥐치인데 그게. 예, 근데 쥐치로 만든 이 생선 육포가 왜 이렇게 달고 맛있지? So sweet 그랬대요. 그러니까 네. so sweet 그랬죠. 그래서 당시에 지금 30여 년 흘렀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우리가 만든 전투 식량의 그 품질이 굉장히 좋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주한 미군들이 이제 우리 카투샤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데요. 우리 전투 식량을 주한 미군들이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저가 80년대 말에 카투샤를 있어가지고 잘 압니다. 예. 그러니까 그 미군들이 자기들의 그 전투 식량 MRE라고 그러죠. 그것보다 한국 전투 식량이 훨씬 맛있으니까 바꿔 먹자 그래서 몇 제가 개, 많이 바꿔 먹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 몇 개 받아 먹으려고 MR이 박스채 들어와가지고 바꾸고 그랬던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의 전투 식량이 7, 80년대보다 90년대에 들어와서 현격하게 발전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군대 덕후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 군대 옷 좋아가지고 남대문 시장 가서 그거 사 입고 다니고 물들여 입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맛이 좋아서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서 전투 식량 주세요 해서 가지고 가서 캠핑 가서 먹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자, 전투 식량뿐 아니라 우리 군의 급식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국방홍보원이 만든 군인의 본분 2편. 이게 이제 급식인데요. 옛날에 참 우리 장군님 아시겠지만 황후 도강탕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소가 뭐 건넌 국을 그 자리로 물로 끓였다. 그거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젊은 병사들 잘 먹잖아요. 이제 수색대대만의 맛있는 밥 덕분에 작전을 수행하는데 좀 더 힘이 보탬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밥 너무 맛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군대밥, 이 군대 급식이 맛이 없으니 많이 남기고 거의 버린다는 데서 잔반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자입니다. 이게 짬밥이란 말로 변한 거예요. 짬밥이 잔반입니다. 요즘은 경륜이다, 경력이란 뜻으로 내가 짬밥이 너보다 많은데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죠. 최근에 군대 급식은 짬밥과는 거리가 멀죠.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처음 군대 생활 전 70년대 이제 군에 들어와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뭐 이 군의 급식이라는 게 참 지금 비하면 뭐 너무 열악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목표가 일식 삼찬을 목표로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밥에다가 반찬 세 가지만 반찬 세 딸려주면. 가지만 나와도 이건 네. 대단하다. 근데 그 이제 일식 5찬으로 이제 발전을 했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이제 다 먹질 못하고 이제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자, 있었는데 저 사진의 말씀 예. 도중에 저건 도대체 일식 몇 찬입니까? 그러니까 군관부가 몇 찬입니까? 올린 사진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육사단 정보통신대대의 한 간부가 자, 이걸 올렸답니다. 회오리 감자 보이죠? 감자도 있고요. 네. 거기에 짜장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보면 탕수육도 있습니다. 소떡, 뭐 참치 비빔밥, 만둣국 다양한 메뉴에다가 맛도 좋고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 먹으면 저거 10,000원으로 구성하기도 쉽지 않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플레이팅 그것도 이제 음식도 또 잘 차려야 맛있지 않습니까? 보기 좋은 떡이 예, 네. 맛도 좋다. 그러니까 이걸 정성스럽게 아까 민간 조리원들, 뭐 셰퍼들을 많이 이제 고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맛있게 해서 주니까 어떻게 보면 짬밥이라는 게 이제 없어진 것이고요. 그렇죠. 오히려 군대 이 밥이 군의 이 식사가 집밥보다도 오히려 더 맛있다. 네. 이렇게 방금 우리 장병도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저걸 보니까 연히 그 회사 식당밥보다 좋네요. 그럼요. 품질이. 한편 러시아군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이 한국 전투 식량을 먹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면서 웃는 장면이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야, 우크라이나군. 벌써 들기도 전에 손가락부터 올려요. 이게 한국산 전투 식량입니다. 저거 넣고요. 바로 이제 발열 이용해서 저게 볶음밥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해서 그 옆에 또 이제 소스 넣어서 지금 본인들이 찍어 올린 영상이에요. 뭐 한국 국방부 가서 찍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조리하고 있어요. 자, 저렇게 하고 첫 술 뜨고 약간 뭐 더 좀 봤으면 할 정도인데 네. 저런 반응 보였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식량과 의약품 이런 비무기 체계 위주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2년이 벌써 넘었죠.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을 했고 국제사회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고 비무기 체계 위주 군수물자 말씀하신 대로 전투식량이나 모포나 방호복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방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군인이 한국산 볶음밥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엄지척을 했는데 이게 이제 즉각 취식형 제2식단입니다. 햄볶음밥. 번호가 있네요. 즉각 취식형. 예. 햄볶음밥 거기에 이제 양념 소시지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 후식으로 아몬드 케이크까지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병사가 이걸 먹고 바로 엄지척할 수밖에 없는데 우크라이나 측에서 우리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지원받은 전투 식량 덕분에 우리 군인들이 맡은 바 임무를 더 잘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전장 초기만 해도 압도적인 러시아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가 조기에 일패도지했었죠.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지만 지금 3년이 돼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잘 싸우고 있는데 이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자랑스러운 K 전투식량 얘기는 이쯤에서 줄이고요. 이제 군인들 봉급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병사 봉급이 오릅니다. 3년 만의 인상인데요. 병장은 월 200만 원을 넘네요.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된 그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현재 병장 월급이 165만 원인데 24%를 증액을 해서 20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월급이 150만 원이고 거기에 내일 준비 지원금이라는 항목이 55만 원인데 이게 이제 군인이 적금을 부으면은 55만 원까지 만약에 적금을 부으면은 정부가 예산으로 55만 원을 얹어서 110만 원을 나중에 지급을 하는 거죠. 제대할 때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높아서 거의 모든 장병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월급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하는데 저 내일 준비 지원금까지 합쳐서 20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1980년대 후반에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병장 때 받은 월급이 10,000원이 채 안 됐습니다. 아유, 옛날 세대라는 거 입증하는 거예요. 네, 그때와 비교하면은 네. 거의 뭐 200만 원의 월급이라고 하면은 지금 물론 아르바이트 단순 비교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사회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학생들보다도 더 많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는 것이니까 꽤 대우가 좋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월 200만 원을 받도록 하겠다, 사병이. 그런 목표가 내년에 달성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의무징병되는 병사들의 봉급이 직업군인인 부사관, 이 초급군 간부들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좀 아쉽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사 1호봉, 직업군인 하사 1호봉이 기본급이 193만 원입니다. 아쉽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총액으로 보면 오히려 적어 보이는데 결국 수당 있지 않습니까? 초과 근무 수당이라든지 당직비, 직급 보조비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병장보다는 조금 많은데 이 직업군인의 경우는 또 세금을 떼고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병장 월급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결국 초급 간부의 처우가 병장과 다르지 않으니까 초급 간부, 부사관이라든지 장교를 모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초급 간부 지원을 해서 좀 목돈을 마련하자 이런 목적으로 간부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이 메리트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 초급 간부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도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다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징병제인데 우리가 징병에서 의무적으로 오는 병사들 다 잘해주는 건 좋은데 그렇죠. 이 프로페셔널하게 군을 택해서 평생 직업으로 삼는 그런 젊은 이들이 특히 이 월급 때문에 군을 떠나는 건 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복무 기간도 있어요. 사병으로 오면 18개월, 길어야 지원병으로 해도 20개월이거든요. 근데 장교로 오면 거의 25개월, 30개월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기재부가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봉급 대신에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건가요? 네, 정부로서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문제죠. 뭐 요즘 ROTC 모집하는데 계속 미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강조를 하고 나선 게 월급은 많이 올려주지 못하지만 월급 외에 내용에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예로 든 것이 주거복지 예산을 많이 늘렸다는 겁니다. 내년에 주거복지 예산이 7,900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보다 50%가 증액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활용을 해서 결혼을 한 간부들의 경우에는 국민평형 그러니까 84제곱미터 크기의 그 집을 제공을 하기로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안 한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인 1실의 주거를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병영식당의 리모델링 예산으로도 200억 원 넘게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쪽으로 복지를 계속 개선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어서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우리 군대 참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